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서 대구에서는 69건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지역 전세 피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이 현재 11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회 구성원인 셈인데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안동시가 65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접종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주민들의 생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닌데요. 경찰청이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대구에서만 69건의 전세 사기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은 법에 따라 이뤄지겠지만 피해자들의 구제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피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의 한 빌라입니다. 건물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빌라에 사는 입주민 중 17가구가 부동산 신탁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15억 5천만 원. 정의당 대구시당이 5월 한 달 동안 대구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 결과 20여 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8일 대구시청 앞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락이 될 경우 돈이 없다, 사업이 힘들다며 무책임한 태도도 일관하였습니다. 뻔뻔하게 1년 넘게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하루빨리 전세 사기 상담센터를 설립해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여 시민의 일상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관계부처에서 대구시 전체 전세 사기 피해 건물 또는 피해 예정지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여 대구시청은 빠르게 조속히 사회적 재난임을 인지하고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다시금 이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동안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대구에서만 69건이 적발돼 103명이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원이 없는 상황. 대책위는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범죄 수익을 회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은 지난 2018년에 100만 명을 넘은 후 현재 11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 됐는데요. 봉화구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올해로 한국에 온 지 16년이 된 캄보디아 출신의 성혜은 씨. 봉화군에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모국을 자주 찾지 못하는 점은 늘 아쉽습니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됐는데 근데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국 방문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저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난 5월 말 기준 봉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은 총 257가구 954명. 봉화군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 다문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지난 7일 베트남과 일본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 여성 30여 명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일처리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문화 여러분 자제를 말을 2개씩 다 시키면은 앞으로 그 나라들하고 교류하고 하는데
엄마의 나라와 아버지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 돈 버는 게 말이 생길 거야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에서 알선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주 여성들은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의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이는 결혼 이민자들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봉화군이 매년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6가구의 모국 방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는 해당 사업을 경북도의 내년도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원의 폭을 늘리도록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봉화군이 추진하는 베트남 마을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고 이곳을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와 관광객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종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봉화군은 이외에도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과 자조 모임 활성화, 언어 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봉화군에는 257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봉화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 교육이라든가 모국 방문 사업을 등 우리 도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가족. 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안동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누적 접종자는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비용이 부담스러워 접종을 미뤘던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이나 몸통 등 피부에 수두와 비슷한 붉은 반점과 물집이 생기는 대상포진. 발진이 일어난 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고령이나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거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 복용을 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심리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주로 호발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지만 비용이 평균 18만 원 정도로 비싸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들어가지고 맞기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동시장님이 성심 써가지고 이래 해주니 맞게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안동시가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에 나섰습니다. 올해 사업비 36억 원을 편성해 접종 대상 4만 1천여 명 가운데 70%인 2만 8천 명을 목표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해야만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동시에서는 65세 이상 안동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전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지역 내 57개 지정 위탁 의료기관 가운데 희망하는 병의원을 찾아 무료로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천시가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합니다. 지난 4월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 시설 전면 제한 거리를 주거 밀집 지역 200m에서 400m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방하천 경계 100m, 최대 저수량 5만 톤 이상 저수지 상류와 국가하천, 관광지, 문화시설 경계 500m 이내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합니다. 영천시는 축사시설 관련 불법 행위 단속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8일 대구 수성구청 광장에서 수성구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주수삼, 영천와인, 예천한우, 정읍복분자주 등 11개 자매도시의 대표 특산물 100여 종을 시중가보다 10%가량 싼 가격에 판매합니다. 판매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성구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매도시 영농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낮았고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다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 지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은 0.03명. 그런데 아동 1명당 인프라 예산을 똑같이 투자를 하면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돌봄센터나 어린이회관처럼 보육 기반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이미 17년 전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제라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특색 있는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맞춰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사업 공모에 의성에서 7곳이 선정돼 국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시설을 설치하면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의성군은 20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8곳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의성군은 올해 하반기에는 군에서 소유한 모든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진단하고 에너지 절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문경시청에서 문경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경 특산품인 오미자와 사과를 포함해 문경시 농식품의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지역 농산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잔반 없는 식사를 통해 식사 준비부터 섭취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공모합니다. 대구시는 공모를 통해 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곳을 선정한 뒤 한 곳당 1억 원을 지원해 청년 인재 유입과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이나 대구창업허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8억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6억 7,300만 달러보다 1억 5천만 달러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경북도는 또 올해 5월 말 기준 경북 농식품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2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 수출액은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10일 자정부터 15일 오전 9시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일시 중단됩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 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지류형 상품권 구입과 환전이 제한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앱 접속이 되지 않으며 충전과 결제, 환불, 가맹점 정산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카드 상품권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후 모바일 상품권, 카드 상품권을 이용할 때 회원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올해 대구시 공무원의 단기 공무 국외 출장이 90건이었다며 해외 연수 취지의 적합성과 선진 정책의 접목성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합은 대구시의 행정정보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시 16개 부서에서 공무 국외 출장 90차례를 갖고 세금 9억 8천여만 원이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해외 연수 목적은 행사 참여에서 선진지 사례 조사까지 다양하지만 출장국의 도시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공무원 단기 국외 출장에 세금 낭비 폐단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대구시 역시 자체 점검을 통해 공무 국외 출장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